안녕하세요, 발품남입니다. 액션캠 시장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대 브랜드 외에도 중저가형 액션캠을 만들고 있는 브랜드도 꽤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활발히 제품을 출시하는 브랜드가 SJ캠이 아닐까 싶어요. 5만원대 저렴한 제품도 있지만 최근에는 20에서 30만원대 제품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작이 나와서 저도 한번 써봤는데요, 바로 SJ캠 C400이라는 액션캠이고요. 근데 이거 컨셉이 DJI 오즈모 포켓 3와 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SJ캠 C400을 소개하면서 포켓 3와도 한 번씩 비교하면서 리뷰해 볼게요. DJI 오즈모 포켓 3 하면 현존하는 짐벌형 액션캠 중에서는 대체제가 없는 유일무이한 액션캠이라 생각하는데요. 이 두 제품의 가격이 2.5배가량 차이가 나는데 과연 성능은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었을지 이런 부분도 같이 비교해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아무튼 이 C400이라는 모델 실제 활용에서는 어떤 장단점을 보여줄지 오늘 9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외형과 휴대성부터 살펴볼게요. SJ캠 C400은 모듈형 디자인으로 카메라 본체와 배터리 겸 컨트롤 손잡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만 떼어내면 작은 사이즈, 그리고 약 54g의 가벼운 무게이고요. 손잡이와 결합한 풀세트일 때는 189g 정도가 됩니다. C400은 필요에 따라 카메라만 분리해서 일반 소형 액션캠처럼 쓸 수 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가령 카메라 모듈을 헬멧이나 가슴에 부착하고 손잡이로 무선 조종하면서 실시간 미리 보기도 가능하죠. 덕분에 혼자서 다양한 앵글의 촬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디스플레이는 C400은 1.3인치의 보조 터치 스크린, 그리고 2.29인치의 회전 터치 스크린의 듀얼 스크린 구조입니다. 손잡이 상단에 큰 화면을 회전하여 전원을 켜고 원하는 각도로 세울 수 있어서 셀피 촬영이나 로우 앵글 촬영도 가능하고요. 자, 그럼 오즈모 포켓 3와 디스플레이 비교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 두 모델의 가격 차이가 2.5배 정도 나기 때문에 절대적인 성능을 비교하는 게 좀 맞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걸 비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던 제품들과 성능 비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능 수준인지 가늠해 보셨으면 해요. 사실 이 두 제품의 외형은 비슷한 컨셉인데 태생은 다른 제품입니다. 포켓 3는 짐벌이 달린 액션캠에 분리가 되지 않는 일체형 디자인입니다. 2인치 OLED 회전 터치 스크린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두 모델 동시에 들고 사용해 봤을 때 디스플레이의 선명도, 터치 반응 속도, 화면 전환, 한글 번역 등 퀄리티의 차이는 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 생각하고 C400을 사용하면 답답함이 좀 느껴져요. 최대 해상도와 영상 품질 한번 살펴볼게요. C400은요, 최대 4K의 30프레임까지 지원을 해요. 그리고 센서는 2.8분의 1인치 센서를 탑재했고요. 판매 페이지상 스펙은 이렇긴 한데 제가 SJ캠 이전 모델도 몇 개를 테스트하고 리뷰했을 때 실제 4K가 맞나 싶은 해상도와 선회도였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화질이 여전히 좀 아쉽더라고요. 색감도 우중충하고 명부와 안부 표현력이 다소 제한적이고 자동 노출도 밝은 부분이 살짝 날아가기 쉽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SJ캠은 가격대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자전거나 오토바이 블랙박스용 이런 느낌으로 많이 추천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이번 모델은 가격도 좀 올라갔고 브이로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컨셉인 만큼 이번 모델만큼은 화질에 좀 기대를 해봤는데 브이로그용으로 쓰기엔 한계가 명확했어요. 오즈모 포켓 3 이런 액션캠과 같이 촬영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확 체감이 될 겁니다. 자동 초점이나 인물 초점 기능 없는 것도 아쉬웠고요. 다음은 영상 안정화 성능, 즉 손떨림 보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SJ캠 C400은 전자식 손떨림 보정을 사용합니다. 6축 자이로 센서와 스테디모션 1.0 알고리즘이 결합되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모델은 실제 촬영을 해봐야 성능을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우선 걸어가면서 촬영을 해봤는데 살짝의 떨림이 느껴졌었거든요.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만약 뛰어서 촬영을 한다면 더 떨림이 심해졌고 네임드 제품들과 비교했을 땐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포켓3는 짐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할 수가 있으니까 일반 액션캠 DJI 오즈모 액션 5 프로와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짐벌 여부와 상관없이 DJI 모델들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손떨방을 잘 잡아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반면에 C400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 성능도 살펴볼게요. 좋은 화면만큼이나 소리도 중요한 법이죠. 우선 마이크 구성부터 보면 C400은 내장 모노 마이크 1개가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외부 마이크 입력도 따로 지원하지는 않아요. 일단 조용한 환경과 소음 있는 환경 두 가지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일반적인 야외 환경에서 내장 마이크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오즈모 포켓 3입니다. 지금은 SJ캠 C400입니다. 어떤 제품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잘 들리시나요? 지금은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즈모 포켓 3로 녹음을 하고 있고요. 지금 들리는 목소리는 SJ캠 C400입니다. 제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주변 소음을 얼마나 잘 잡아주는지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직접 녹음을 해보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오즈모 포켓 3는 기본 설정 기준으로 마이크 수음 성능 자체는 좋았는데 주변 환경의 소음도 그대로 다 수음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C400은 기본 설정에서도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목소리의 선명도가 같이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은 있네요. 근데 오즈모 포켓 3는 총 3개의 마이크를 탑재해서 입체적인 녹음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외장 마이크와의 연결도 지원하기 때문에 활용도는 오즈모 포켓 3가 좀 더 높다 볼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슬로우 모션 성능입니다. SJ캠 C400은 최대 1080p 해상도에서 120프레임 촬영을 지원하고요. 별도 슬로우 모션 촬영 기능도 지원을 해서 8배 느리게까지 촬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다만 슬로우 모션 촬영 모드에서는 해상도 조절이 안 되고 촬영물을 보니까 720p 고정으로 촬영만 지원을 하였습니다. 한편 오즈모 포켓 3는 4K에서 120프레임까지 찍을 수가 있고요. 해상도를 1080p로 낮추면 240프레임까지 촬영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8배 느린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한 결과물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 C400은 1080p까지는 지원을 할 줄 알았는데 720p라서 해상도까지는 동일하게 세팅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두운 환경에서의 촬영 성능 비교해 보겠습니다. 흔히 센서 크기와 손떨림 보정 방식이 저조도의 품질을 크게 좌우하는데요. C400의 저조도 성능은 솔직히 아쉬웠어요. 센서가 작다 보니까 밤에는 밝게 찍으려고 ISO가 올라가면 노이즈도 같이 끼고 노이즈를 잡다 보면 디테일이 뭉뚱그려지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화질이나 색감, 명암비, 선예도 이런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더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SJ캠 C400의 렌즈는 154도의 시야각을 지원하는데요. 이는 대략 풀프레임 환산 16에서 17mm 정도에 해당하는 광각이고요. 최근 출시되는 액션캠이 지원하는 넓은 화각 수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오즈모 액션 5 프로와 비교를 해봤는데 액션 5 프로의 화각이 155도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촬영을 했을 땐 액션 5 프로의 화각이 훨씬 넓었어요. 그리고 C400에 아쉬운 점이 더 하나 있었는데 화각을 넓히려면 손떨방 모드를 꺼야 합니다. 손떨방을 켜놓고서는 화각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도 아쉬웠어요. 장시간 촬영에 중요한 배터리 지속시간과 발열도 살펴볼게요. 여기선 SJ캠 C400이 훨씬 오랫동안 촬영할 수는 있었어요. C400은 스펙상 최대 7시간, 카메라 단독으로는 약 170분 4K 촬영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4K 30프레임으로 맞추고 촬영을 해봤는데 2시간 넘게 촬영을 했을 때도 기기가 꺼지지 않았고요. 2시간 촬영 이후에 배터리를 확인해보니까 액션캠에는 30% 배터리가 남았고 그립부의 배터리는 아직 100% 상태였어요. 1시간 이상 촬영한 다음에 온도도 측정해 봤는데 카메라 본체가 50도까지 상승을 해서 뜨끈뜨끈해졌고요. 대신 컨트롤 손잡이는 온도가 오르지 않아서 잡고 촬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게다가 루프 레코딩을 지원하는데요. 루프 레코딩은 3분이나 5분마다 영상을 끊고 다시 자동으로 이어서 촬영을 시작하는 기능인데요. 용량이 부족하면 앞서 촬영된 영상을 덮어 씌워주니까 용량 부족으로 꺼질 걱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용으로 썼을 때 필요한 기능이죠. 4K 30프레임 기준 500메가 용량의 3분 촬영본으로 쭉 저장이 됩니다. 대신 브이로그용으로는 큰 단점이 있었는데요. 연속 촬영이 안 됩니다. 루프 레코딩을 꺼두고 촬영을 해도 15분까지만 촬영이 되고 한번 끊고 다시 이어서 촬영되는 방식이었어요. 결국 15분짜리 루프 레코딩으로 촬영이 된다는 말이고요. 정리하자면 C400 이 모델로 2-3시간 장시간 촬영 가능합니다. 근데 C400의 경우에는 저화질 그리고 낮은 소프트웨어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하이엔드급 액션캠과 직접 비교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잘 살린다면 촬영물 퀄리티는 중요하지 않지만 장시간 촬영을 해야 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한번 활용해 볼 수는 있겠네요.
자, 이 C400 실사용하면서 촬영물을 보고 직접 조작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몇 개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실제로 쓰면서 좋았던 부분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만듦새는 가격대를 고려했을 때는 준수했어요. 제품 마감이나 디스플레이를 회전할 때에도 조작감이 괜찮았고요.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이 이 가격대에 이렇게 많은 구성품을 주는 제품은 흔치 않거든요. DJI, 고프로, 인스타360 같은 액션캠들도 이런 액세서리들은 꽤 높은 가격을 주고 추가로 구매를 해야 할 텐데 여기서는 시원하게 다 넣어줬습니다. 구성품 진짜 아낌없이 다 넣어주는 점, 이 점은 좋았습니다. 다만 쓰면서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좀 남았는데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이거 진짜 안 빠집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 쓰면 생각보다 많이 불편한 부분인데요. 이거 빼다가 손톱 끝부분 몇 번 깨졌거든요. 그리고 전원을 켜고 촬영하기까지 시간도 꽤 오래 걸립니다. 오즈모 포켓 3와 비교를 해보면 시간차가 많이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조작감이 빠릿하지 못하고 부드럽지 못하다는 부분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는 한계가 보이는 제품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가격, 추천 대상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우선 가격대를 보면 SJCam C400 풀킷은 판매가가 약 $200대 초반, 하나 30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고요. 컨트롤러 손잡이가 빠진 버전을 구매하면 20만원 안쪽으로도 구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DJI 오즈모 포켓 3는 기본 구성이 70에서 80만원 정도 하니까 가격만 놓고 보면 한 두세 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죠. 확실히 포켓 3는 하이엔드 프리미엄 기기이고 C400은 가성비 챌린저급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C400이라는 모델 직접 써보면서 느꼈던 부분 총평해 보겠습니다. 이 SJCam이라는 브랜드가 화질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저렴하게 막 사용할 수가 있고 오랫동안 촬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블랙박스용 그리고 바디캠 이런 용도로 꽤 꾸준하게 수요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나온 이 C400이라는 모델은 전체적인 외관 그리고 컨셉을 바꾸면서 브이로그용 시장으로도 진출을 하려 타겟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스트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화질, 색감, 손떨방, 야간 촬영 등 기본적인 성능에서는 하이엔드급과 많이 비교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용, 브이로그용, 상업용 촬영 등 이런 용도로 액션캠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SJCam은 그래도 오토바이, 자전거 등 블랙박스용으로는 꾸준한 수요가 있었던 브랜드 제품인데 이번 C400이라는 모델은 가격도 오르고 블랙박스용으로 쓰기 적합한 외형도 아니라서 용도를 딱 잡아서 추천드리기가 참 애매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브이로그용 카메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JI 액션캠이나 짐벌캠 그리고 인스타360 이런 요즘 호평을 받고 있는 액션캠을 구매하시는 게 정신건강상 이루어 보입니다. 만약 진짜 저렴한 막 쓰는 액션캠 또는 블랙박스용 액션캠을 찾고 있다면요, SJCam에 좀 더 저렴한 라인업도 있거든요. 그 모델들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리뷰 영상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도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간간히 비교했었던 오즈모 포켓 3와의 스펙 비교표도 지금 같이 띄워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실 분들은 같이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용도와 예산에 맞게 나에게 딱 맞는 카메라 잘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교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용한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